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감정지능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감정지능을 높이려고 하면 일단 몸으로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면서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몸을 다루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뇌교육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있다면 저는 이런 거 같이도 해보는데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요거는 넘어갈 건데, 일단 기지개만 한번 쫙 켜보세요. 자, 기지개만 한번 쫙 펴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예, 쭉쭉쭉쭉. 자, 요것만 해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준 거예요. 아동이나 성인이 주의 산만해질 때 사실은 뭔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우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으로 주의를 바꿔요. 그래서 그때 몸으로 집중하게 하는 이게 필요해요. 자, 몸에 집중하고 몸으로 기억하게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한테는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자전거를 탈 때 계속 타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죠. 수영을 할 때도 이거를 몸으로 기억된 기억을 이제 절차 기억이라고 해요. 이거는 해방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 상실들 환자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수영장에 갖다 놓으면 수영을 해요. 그리고 이 박문호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이해가 어려울 때는 이해를 보류하고 일단 사용해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써보고 말해보고, 만약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면 적용해보고,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 근육이 먼저 안다. 절차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육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해는 한참 후에 오게 된다.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오는 거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처음에 몰랐는데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알아지고 이해가 되는 경험. 그렇게 오는 거다.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단기 기억, 이 해마로 들어온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작업 기억이라는 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작업 기억이 활성화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주의 집중이에요. 주의 집중. 들어온 단기적인 정보를 집중했을 때, 주의 집중했을 때, 다른 얘기로 하면 알아차림했을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 몸을 잘 알아차림했을 때 절차 기억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기억력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잘 다루셔야 돼요. 자,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 여러분은 화가 나 있는 아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말 안 듣는 남편을 볼 때, 아니면 맘대로 하는 아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이 들어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욕욱하고. 그렇죠. 예, 화가 많이 나고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예,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화를 미워해요. 예, 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감정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절이 안 되면 확 하고 표출하거나 아니면 억제해요. 예. 우리는 감정을 다룰 때 이 두 가지 말고는 잘 몰라요. 근데 이 감정은요, 몸에 기억돼요. 자, 아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화가 날 때 답답해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답답하면 어디가 답답해요? 자, 가슴의 신체적인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가슴이 아파요. 화가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뒷목이 땡겨요. 예. 화가 나면 얼굴로 상기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몸에 기억돼요, 감정이. 그러면서 신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연결돼요. 이거는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울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요. 예. 슬프면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식을 잃으면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단장의 슬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몸에 기억돼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려면 몸을 다루셔야 돼요. 근데 몸을 다루는 연습도 하면서 플러스 이 몸을 잘 다루려고 하면 처음에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멈추셔야 돼요. 느끼고 알아차리고 머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해결하려고 막 꽉 움켜쥐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손 한번 이렇게 꽉 움켜줘 봐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풀어보세요. 살며시. 뭔가 풀려나가는 느낌이 있나요? 이 느낌을 몸에서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아마 뇌교육에선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풀려나가고 해소되는 느낌이 몸으로 기억돼야 돼요. 그래야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다룰 때 이 이솝우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 나그네 옷 벗기기. 예. 자,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하죠. 바람과 태양이. 누가 이겼어요? 태양이 이겼죠. 해가 이겼죠. 예. 바람은 계속 이거를 막 벗겨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해는 어떻게 했어요? 따뜻하게 비춰줬죠. 그것처럼 감정을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가신 개를 포용하듯이 그 강영욱 훈련사가 아주 그 예민한 개를 다룰 때 어떻게 해요? 예민한 개를 다룰 때 기다려주죠. 기다려주고 천천히 다가가요. 근데 폭력적인 개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하죠. 이거 여러분 아이한테도 적용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는 일단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훈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훈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훈육이 되면서 그다음에 감정으로 가셔야죠.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위험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단호하게 막고 훈육하시되, 그다음 감정을 다룰 때는, 근데 그때도 감정을 다루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막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뭔가 지키지 않을 거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그때도 막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건 아니다. 예. 훈육은 단호하게 하시되 감정을 다룰 준비가 됐을 때는 성가신 개를 포용하듯이 천천히 거리를 두면서 하셔야 된다. 감정이 여러분 삶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내 감정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는 게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고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찾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면서 잠깐 멈추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어떤 감정인지 잘 몰라요, 아이들. 여러분도 잘 모르지 않으세요? 감정 표현해 보라면 여러분 이거 표현 잘 못할 거예요. 좋아? 안 좋아? 화나? 슬퍼? 요 정도일걸요, 아마? 우울해요. 짜증나요. 근데 짜증은요, 그 밑에 더 깊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감정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감정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감정 카드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잘 다루면 생각도 알아차리게 돼요. 생각을 알아차릴 때 어떤 생각이 딱 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음. 어떤 감정이 올라오죠? 불안, 분노, 니즈. 네. 뭐지? 예, 그 뭐지라는 감정에 분노. 예. 분노가 있는 거죠. 자, 분노가 올라오면
이 생각이 아까 얘기했죠. 이 전두 이 피질하고 변연계가 딱 연결시켜지면서 이 가속시켜요, 생각을. 그러면서 점점 다른 생각이 올라오죠. 네가 뭔데? 저 사람이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나한테만 그러냐? 지가 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를 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일단은 멈추세요. 일단은 멈추고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얘 친구가 왔구나. 또 그분이 왔구나. 그분이 오셨네. 아니면 얘 친구가 왔네. 또 기회가 왔구나. 얘를 얘 친구처럼 근데 좀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친구인 거예요.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약간 멈춰져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현실적인 대처,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아이에 대한 것과 엄마에 대한 거로 두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맞아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왔다고 생각하고 달래줘도 좋아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드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도 바로 대처하지 않는 거고 생각도 바로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상담할 때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냐면 선생님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게 진짜 한이라고. 왜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감정에 압도됐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압도되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감정은 어디에 기억된다고요? 몸에 기억되기 때문에 몸이 셧다운 되는 거예요. 긴장하고 얼어붙으면서 이게 안 돌아가요.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잘 다루시는 게 첫 번째예요. 몸을 잘 다루시고 그다음에 감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도 잘 다루게 되고 생각도 잘 다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3분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동들이 이 알아차림, 아동들이 알아차림하는 연습 중에서 가장 효과가 됐다라고 검증된 방법이에요. 에이지 단계. 처음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알아차림 연습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관찰하는 연습. 근데 아이들한테는 비유적으로 관찰하게 하면 좋아요. 네가 과학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네 마음속을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본다고 한번 생각해봐. 먼저 하나만 찾아보자. 네 안에서 어떤 몸의 느낌이 느껴지는지 하나만 찾아봐. 하나만 더 찾아볼까? 너는 과학자야. 이렇게 해서 자꾸 관찰하게 해야 돼요. 감정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런 감정 카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도 돼요. 이런 알아차림 연습을 계속 교육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적용해 보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잘 안 될 때 호흡으로 옮기는 거예요. 숨으로. 자, 한 다음에 다시 숨으로 집중.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몸 전체를 느끼는 거. 요거를 그러니까 넓혔다가 그러니까 집중해서 알아차렸다가 호흡으로 왔다가 몸 전체로. 요거를 자꾸 연습하면 가장 아이들이 편하게 잘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를 위한 감정 코칭 5단계. 이거 하고 나서 질의응답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임상 장면에서 엄마들하고 많이, 그러니까 성인들하고 많이 해봤던 거예요. 첫 번째, 화가 나거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스탑을 외치세요. 마음속으로 스탑. 정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도 없다 그러면 큰 소리로 스탑!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 스탑을 외치고 두 번째, 호흡을 한 3번 정도 하세요.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서 3, 2, 1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아이하고 천천히 말하세요. 어떤 거냐면 보통 화가 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그렇게 해서 돼? 엄마가 이거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더 좋은 거는 엄마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치고 읽으라고 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는요. 아이들한테 오히려 반발을 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다다다다다 쏘아 붙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이가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요. 엄마가 화를 내서 내가 또 기분이 더 나빠져서 예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호흡하고 3, 2, 1을 세고 요 정도 되면 거의 많이 가라앉아요 웬만하면. 천천히 말하세요. 음. 이 천천히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아이가 뭘 느끼냐 하면 '어 엄마가 좀 달라.' 이걸 느껴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거리를 두세요. 자 아까 감정의 서핑 그래프를 보여 드렸잖아요. 그게 내려가는 시간이 10 분이에요 10 분. 길어야 10 분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두세요. 1, 2, 3 번까지 했는데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리를 두세요. 예. 맞아요. 로봇처럼 얘기하세요 로봇처럼. 오히려 그게 아이한테 좋아요. 예.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 아이와 거리 두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공간을 분리하든지 공간을 분리하면서 내 마음도 오히려 주의를 딴 데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 거의 가라앉아요. 그리고 단어를 좀 바꿔 보세요. 이 거리 두기 하면서 단어를 좀 바꿔 보는 거죠. 단어를 바꾸면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종류도 바꿔요. "따라온다." 그러면 그때는 훈육하셔야 돼요. "엄마가 화가 났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 누구는 방에서 기다려 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기다려.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기다려. 네. 10분 후에 엄마는 돌아올 거야." 이렇게. 자 단어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짜증나." 자 그럼 뭐라고 할까요? "짜증나."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단어를 바꿔 보세요. "짜증나." "불편해." 아 네 이런 것도 좋죠. 근데 "짜장." "짬뽕." 요렇게 요렇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뭔가 혼자 막 짜증이 날 때 그냥 "짜장." "짬뽕."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싹 가라앉거든요. 이게 여러분만의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예. 엄마가 화가 날 때 아이하고 뭔가 이렇게 바로 뭔가 화가 날 때도 규칙을 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우리 아이는 너무 소심해요. 소심해요. 그러면 올려봐 주세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섬세해요. 예. 신중해요. 예. 조심스럽다도 좋긴 한데 조심스럽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하고 요런 느낌이 있어서 신중하다, 세심하다. 예. 자 집중력이 없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집중력이 없다. 네. 호기심 천국이다. 활동적이다. 성급하다. 네. 성급하다.
추진력이 좋다.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엉뚱하다. 의욕적이다도 좋네요. 엉뚱하다. 창의적이다. 그렇죠. 제멋대로다. 제멋대로다. 예, 자유롭다. 자기 주관이 예, 강하다. 독립적이다. 개성이 있다. 산만하다. 예. 이거는 관심이 많다. 뭐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결국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루려면 몸을 잘 다뤄야 되고, 감정을 잘 다루면 또 생각도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